여러분, 금융위기가 일촉즉발이라 터지기 직전이란 뜻이죠. 미국에서 뱅크런 터졌다.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런이 붙었잖아요. 뱅크 런이잖아요. 돈을 빼는 사람들이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규모 뱅크런 위기를 맞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당국에 의해서 전격 폐쇄됐다. 참 엄청나죠.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이게 작은 은행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업에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그야말로 대형 은행입니다. 지금 이 은행이 말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당국에서 아예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전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은행을. 왜냐하면 이제 부실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은행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은행에 돈을 집어넣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은행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산타클라라 예금보험은행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미국의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하는 대신에 산타클라라 예금보험은행을 설립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예금 이쪽으로 이전시킵니다.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지금 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기는 해요. 25만 달러. 그렇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폐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파산했던 거와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장은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편도 있는가 하면요,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위기 터진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워낙 많은 돈을 빼나갔기 때문이에요. 순식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12월에 3,41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3,260억 달러예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말입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10억 달러 이상, 15억 달러 이상이 지금 쭉쭉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은행에서 돈 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 벤처업을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빼야 되겠다. 아니면 돈을 제대로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빼낸 거죠. 제가 15억 달러라고 했나요? 150억 달러죠. 150억 달러.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전격 폐쇄를 한 거죠.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금융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왜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뱅크런 사태를 맞았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면요, 이게 금융위기로 발전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유동성 위기는요, 고금리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자 폭탄이 은행에다가 들이쳤다는 이야기예요. 고금리가 되면서 여러분, 기업들은 어떨까요? 당장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예금을 계속 빼야 됩니다. 예금을 계속 빼서 그 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돼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은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투자, 저축을 해놨는데 이 돈을 빼서 말입니다.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쓴 거예요. 그만큼 고금리에 대한 어떤 직격탄을 맞은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빼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는요,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내줘야 되는데 은행이 뭐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는 국채라든가 가지고 있는 MBS라고 이야기하는 모기지 담보부 정권, 이거 팔아서 예금자들의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국채금리 굉장히 높잖아요. 이들이 샀을 때는 국채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샀을 거예요. 또 채권의 금리가 굉장히 낮았을 때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을 내줘야 돼서 지금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손실을 보고라도 파는 겁니다. 실제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210억 달러의 보유정권을 매각해서요,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뱅크로는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뱅크로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계속 넣어놔서는 안 되겠다.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 외의 기업들까지도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두다가는 내 돈을 제대로 못 찾겠구나 하면서 돈을 빼기 시작해서 이런 엄청난 문제까지 터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요,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은행의 많은 은행들이 말입니다, 채권을 쌀 때 샀잖아요. 채권 금리를 쌀 때. 지금 채권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게 미실현 손실인데, 이 미실현 손실을 지금 보면 말입니다, 2021년 말에는 80억 달러 정도 됐던 것이 2022년 말에는 6,200억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국채를 사고 MBS를 사고 했던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실현 손실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지고 있는 국공채는 또 얼마나 되고요. 국공채가 적지 않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1년에 4조 5,791억 달러였었거든요. 이게 은행이 보유한 국공채만 하더라도요. 2022년에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4조 4,353억 달러입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마다 다 국공채를 가지고 있고 국채나 혹은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정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상황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그것은요, 기업들이 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이 지금 어렵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만 하더라도 돈 빌려준데 자금 회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벤처기업이나
혹은 빅테크 기업이 우수수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크죠. 여기다가 다른 은행들까지도 가세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기업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진짜 죄송한데요. 거덜날 겁니다. 이게 소비시장이 좋아서 기업의 제품이 막 팔려나가면 채권을 회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시장 자체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상태가 아마 굉장히 크게 발전될 가능성, 금융위기로 터질 가능성,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의 시장 전문가들은요 이미 금융위기 배제 못한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배제 못한다. 예, 이것은요 여러분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시스템 리스크가 와서 그 리스크가 시장 전반을 덮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 시장은요 그야말로 연일 박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76% 어제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늘도 1.76%나 빠졌습니다. 199.47이 빠져서 11,138.89를 기록했다는 것. 오늘 시장은요 열자마자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전격 폐쇄가 됐으니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죠. 안 떨어지는 게. 예, 오늘 시장에 호재도 있었거든요. 2월에 고용지수가 31만 개가 넘게 늘어나서 시장은 오히려 말입니다. 예, 좋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 호재도 별로 예, 이 은행의 어떤 금융위기 위험이 덮어버렸습니다. 예, 이 빅테크라고 이야기하는 나스닥 종합은 1.76이니까 예상보다는 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상보다는. 예, 게다가 말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1.45 3,900이 깨졌습니다. 56.73이 떨어져서 3,861.59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실물경제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고금리 직격탄이 은행을 때렸고 은행을 때리면 은행은 자금 회수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까지 덮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은요 이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블루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산업지수도 1.07이 빠졌습니다. 344.9가 빠졌고요. 31,000이 31,909.96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움직이는 거 보니까 솔직히 좀 겁나죠. 어제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 새벽에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 예, 금융위기에 대한 위험성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금융위기로 넘어가지 않게끔 미국 정부가 엄청 노력하겠죠. 아마 엄청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대규모의 어떤 파장이 터진다면 아마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터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어떤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대형 은행도 그렇지만 중소형 은행은 앞으로 무자비라는 이야기가 참 나오는 걸 보니까 심각하죠. 무자비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자본을 빨리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 지금 커진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게다가 이게 두려운 것은요. 금융위기 배제 못한다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어제 새벽에 마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배제 못한다는 아니었거든요. 금융위기까지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금융위기 배제 못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지금 시장의 위기가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 여러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시장이 더 취약하다 봅니다. 우리 시장은 실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나쁘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게 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와요. 게다가 상장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더 가속화된다. 만약에 터져서 가속화된다. 이러면 우리 시장도 진짜 큰 충격에 빠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현금을 쌓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 현금을 쌓자는 이야기가 점점 현실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기회라는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커졌다. 백척간두가 아니라 누란지휘가 아니라 일촉즉발이다. 이렇게 정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